상쾌한 월요일을 만들어드릴 투자 영업 비밀들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편입하고 있던 종목 중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후속 전략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에 매수했었던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날 당일에 급등을 했었고 지금 2차 목표가 7,000원 달성한 상태고요. 수익률은 무려 2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패턴이 있으시다고요, 이사님? 네, 아주 중요한 패턴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조금 양봉이 있죠. 여기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장중에 12% 이상 급등을 했는데 문제가 요겁니다. 요 캔들을 보시면 7,800원 갔다가 쭉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뉴스가 약간 유혹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장 끝나가지고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록이라는 AI 그 검색기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게 폴라리스 오피스의 그 구독망에 연동을 시킨다. 약간 유혹하는 직접적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가격을 띄워놓고 내가 보니까 다 팔아먹은 것 같아요.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윗꼬리 음봉, 요거를 소위 말해서 피레침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약간 유혹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시간 외에서 급등시키고 나서 다음 날에는 정말로 추격 매수나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관심권을 아예 삭제하시고 갖고 있다면 그냥 아침에 그냥 바로 매도하는 게 좋고 추격 매수는 일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추격 매수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과의 안보 협정 희망받다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과의 광물 협상에 마찰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재건주 흐름을 보면 고점을 찍고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장에서 재건주 좀 주가 반응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재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스가 약간 애매하게 나올 때 매수 시점이 되겠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히토리우 지분을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750조인데 그 750조라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원했던 그 자금 규모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적극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것을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엔도 좀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빠요. 왜 그럽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약간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미국이 가장 급한 거는 뭡니까? 그 중국과의 어떤 대결에서 집중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이제 화해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미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종전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종전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종전 관련주 특히 러시아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점이 애매할 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보시면 악수하는 장면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재건 시장 1,200조 되는 재건 시장을 우리는 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관련 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미가 스멀스멀 느껴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재건주 안에서 뭐 농기계 관련주도 있고 그리고 뭐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재건주 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은 뭘까요, 이사님?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재건을 공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지금 러시아나 그 지역을 보면은 모든 게 폐허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건하려면 일단은
땅을 파가지고 굴삭기로 그런 부분을 파헤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수혜주가 되는 게 바로 굴삭기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오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 종목군으로 굴삭기 관련주를 언급해 주셨고요. 관련돼서 어느 기업을 투자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뒷부분에 종목 부분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도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3대 지수 급락, 상승 업종 주목해보자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지난 뉴욕 증시 S&P 500 차트를 보면 온통 피바다로 물들었더라고요. 일제히 급락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또 상승한 업종이 있어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빠졌는데 그 하락했던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전체 자기 GDP의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49.7%를 로 떨어져가지고 예상치 5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원래 4.8이었습니다. 4.45까지 떨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유리하냐면 제약바이오 업계한테는 유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신약을 할 때 돈을 융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금리가 내려오면 이게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특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일라이릴리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 됩니다. 이 회사 주가도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한다면 우리가 또 투자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잘 갔으니까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우리 증시에서도 잘 갈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날 보면 미국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팔았잖아요. 그래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니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이 된 다음 날 아침에는 특히 그럴 때 용기를 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박병주 매니저는 그런 부분 또 최고로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가장 집중해 봐야 될 주력 상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이 종목은 오름 테라피틱입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된 아주 신선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첫 번째 포인트 볼까요?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프로탁 DAC 기술로 기존 항암제를 극복했다. 아주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DAC는 요것은 첫 번째 항암제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그 논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다 합시다. 그러면 먼저 기존의 그 화학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 잡초를 제거하려고 화염 방사기로 논밭 전체를 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죽어야 할 제초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세포까지도 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첫 번째 화학적 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법은 ADC라고 최근에 니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빌 바이오가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염 방사기 대신에 드론을 장착합니다.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부분만 불을 뿌려가지고 제거하겠죠. 그렇지만 그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DAC 같은 경우는 뭐냐? 그 해당되는 잡채를 호미로 파는 거예요, 아예. 뿌리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암이 재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DAC는 항암제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법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오름 테라피틱이 세계 최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고 요거를 즉 세계적인 빅파마 업체들한테 최근에 수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 회사 가치를 비교하려고요. 먼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수출을 1조 4,700억을 했습니다. 대상은 빅파마죠. 사노피입니다. 사노피는 지금 제약업계 시가총액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약간 빅파마 느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에이벨바의 시가총액은 그 2월 21일 기준해가지고 1조 8,878억입니다. 자,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9,692억인데 약 2조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빅파마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름 테라피틱은 수출을 1조 5,340억을 수출했는데 시가총액이 7,064억으로서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수출한 대상이 누굽니까? BMS 그리고 버텍스라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제약 시가총액 랭킹 10위 안에 들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회사들은 전통이 굉장히 깊습니다. 더군다나 버텍스 같은 경우는 연간 세계 직원들이 2만 명 정도 된 굉장히 큰 빅파마들한테 수출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 ABL 바이오나 보로노이의 시가총액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오히려 양질의 수출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오름 테라퓨틱이었습니다. 상장한 지가 일주일도 채 안 된 기업인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 이제 조정이 최근에 좀 나왔던데 네.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름 테라피틱의 차트를 보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거래량이 1,900만 주 이상이 터져가지고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모든 유통 물량이 뺑뺑이가 돈 거죠. 손바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관 투자 물량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잘 된 겁니다. 바닥권에서 물량이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두 방을 이게 중요합니다. 상한가를 두 방을 쳤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니 붙어가지고 지금은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비교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도 지금 가치가 절반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 눌림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이 종목의 매수가 이치는 이제 33,000원에서 33,700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3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 지금처럼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우선 36,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력 상품은 또 어딜까요, 이사님? HD 현대건설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을 노리는 건데 자,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회사의 그 관계자 우크라이나 그 관계자가 이 회사를 방문했던 그 사진을 볼까요? 그 이 회사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부 차관이 지금 HD 현대건설 기계를 방문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 사진 하나 가지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러우 전쟁이 종전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1,200조 규모의 이런 재건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이제 차관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받으러 할까요? 네. 네, 가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범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가 범위를 보시면 일단 72,100원에서 72,100원에서 매수가 72,100원하고 72,500원 범위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77,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6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HD 현대건설 기계였습니다. 1차 목표가 77,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님,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어디서 더 많은 이야기 또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침 8시 무료 방송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게 제가 6.1 로보틱스를 그때 2월 17일 날 48,500원에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요.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시면 제가 장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보셔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박병주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고민해서 주력 상품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